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전북에는 내일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80에서 최고 1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신공항 절차를 단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전라북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익산 전국체전이 어느덧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서 큰 혼란과 불편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가 태권도 교류를 정례화하는 등 북한과 자체적으로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빠르게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을 거지를 앞둔 농가도 비상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마다 배가 한가득, 태풍 소식에 가을 거지를 일주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씨알이 굵어진 것들은 이처럼 모두 수확을 해놨습니다. 채 덜 자란 열매는 차마 따지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큰 피해가 없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들어서 과일을 따고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남은 배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아서 걱정거리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 경남 통영을 지나 부산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오면서 태풍의 세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북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비는 내일 오후까지 최고 150mm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해 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은 오늘 오전부터 전면 중단됐고 오전까지 정상 운항하던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오후부터 결항됐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입니다. 전북에선 공항 건설 절차를 줄여서 세계 잼버리 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절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전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시간, 무소속 이용우 의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공항 건설 절차 가운데 하나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묻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 하긴 조금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예타 면제가 어렵다고 답한 겁니다. 전라북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가량 걸리는 예타를 면제받지 못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3년 세계 잼버리전에 개항할 수 없고 잼버리 개최에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옛 김제공항의 연속 사업이고 군산공항 확장 사업이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 대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를 계속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이다. 그래서 새로 예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또 올해 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예타 다음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25억 원을 확보해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기류 속에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오늘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의 전북 외면을 더 이상 강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곤란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은 공항을 조속하게 건설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변명과 궤변으로 도민의 수건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새만금 공항 건설에 발벗고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예약 문의는 밀려들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서 숙박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박시설이 모여있는 익산 남부 지역입니다. 50여 개의 객실을 갖춘 이 모텔은 전국체전 손님들로 이미 방이 동이 났습니다.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몰려져가지고 저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모텔도 마찬가지. 예약이 차 손님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많이 오죠. 못 얻은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가시는지 그건 모르죠, 우리가. 객실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숙박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처음 시작할 적에만 해도 한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약을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자꾸 체전이 가까워지니까 자꾸 가격을 지금 올리더라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숙박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동안에 선수단 등 5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익산 지역 숙박시설은 200곳으로 객실 4,500개에서 9,00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문객의 20% 정도만 익산 지역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4만 명은 전주와 군산 등 인근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밖에 없어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전북에서 성매매 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모두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소병훈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전북에서는 지난 2016년 21명의 공무원이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등 2014년 이후 40명이 적발돼 서울, 경남, 부산, 경기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현 정부의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가 성매매와 가정폭력, 성폭력 근절인 만큼 공직사회부터 이른바 젠더폭력 제로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남북 교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최우선 사업은 태권도 교류 정례화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지난해 6월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0년 만에 남한 방문이었습니다. 무주와 전주에서 이어진 공연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역시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쿵쾅거리는 거지. 나 역시도 이런 운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 한 발 한 발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하고. 올해 남북관계의 훈풍이 불면서 교류 사업을 발굴해온 전라북도가 태권도 교류 정례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보건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전통문화 예술 교류 등 5가지 사업도 1단계 우선 추진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추진했던 경험이 있는 사업, 그리고 전라북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분야 관련 사업, 또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사회문화 체육 분야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선 추진 대상 사업을 정했습니다. 6개의 1단계 우선 교류 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맡을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한 뒤 통일부 승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1단계 교류 사업에 이어 전주김씨 시조며 성묘 초청과 여자 아이스하키 교류전 등 7개 사업을 2단계로 통일쌀 생산단지 조성 등 6가지 사업은 대북제재 해제 등을 봐가면서 3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3차례에 걸쳐 33억 원을 들여 북한의 농기계와 대지농장 신축 등을 도운 바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소재지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대학의 실습과 교육을 연계하는 데 필요할 경우 대학이 있는 지역에 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원의료원을 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대학과 중앙의료원의 연계성이 한층 높아져 의료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신입사원 126명을 채용합니다. 이 가운데 20%는 지역 인재 할당제에 따라서 전북 출신으로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며 학력과 전공, 성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계소리축제 개막 사흘째를 맞아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이 개관 20주년 특별전을 갖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선율이 귓가에 녹아내리듯 스며듭니다. 스웨덴, 덴마크, 팔레스타인 등 해외 실력파 음악가들과 떠나는 이색적인 음악 여행입니다. 갑자기 가난한 동생 앞에 나타난 말하는 원숭이. 놀란 주인공은 어느새 원숭이와 함께 동서양 악기와 판소리가 어우러지는 상상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끕니다. 구성진 춘향가를 따라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흥겹습니다. 활쏘기는 물론 곤장을 맞고 옥살이 체험을 해보고 천연 염색 체험에도 나섭니다. 춘향이가 돼서 옥살이 체험 같은 것도 하고 활쏘기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해서 재밌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갖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풍요로워서 오히려 눈물겨운 수탈의 서름을 겪은 일제강점기 김제의 역사가 한자리에 펼쳐집니다. 수탈의 역사 속에서 김제의 미래 가치를 찾는 작업입니다.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지금의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바르게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은 내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관광문화발전협의회 발대식과 포럼이 오늘 전주 JS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문화발전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소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전국의 10개 권역을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국내 여행 활성화 사업으로 전북은 7권역인 시간여행 권역에 전주와 익산, 군산, 부안, 고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노인단체 회원과 유공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공로자 등 44명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에 지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전주시 우화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 29제곱미터를 데워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인근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가정집에서 수천만 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도박장을 개장한 가정주부 49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주와 김제, 정읍, 남원 등에서 모인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전주시 용복동의 한 가정집을 빌려 판돈 1,980여만 원을 걸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이른바 고스톱 사기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수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후 대책으로 마련한 돈을 조카에게 빌려준 뒤 받지 못하고 폭행까지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 2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친형과 형수를 흉기로 찔러 형수를 숨지게 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2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달 2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목걸이 7세트를 훔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주 시내 상가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읍, 부안, 고창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고창 68, 부안 59, 정읍 57, 전주 56.5mm 등의 비가 왔습니다. 전북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엔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8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고 이후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